네,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콤 채널 CEC입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호 소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토류 과연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중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매장량은 뭐 주어진 거니까요. 생산이 1위가 됐는지,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갖고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 포함이 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한테 뭉쳐있기 않고 여러 군데 이제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금이라든지 석탄은 한 군데 몰려 있으니까 갱을 뚫고서 거기 가가지고 이 모여 있는 걸 그냥 채굴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분산이 막 돼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광산이 거의 산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홀랑 다 벗겨내는 이제 이런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 금속이 이게 뭐 돌이라든지 이런데 또 다른 금속에 같이 조금씩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BEP를 맞출 정도의 사이즈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와 가지고 부셔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재련해야 되다 보니까 양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그 광물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순도를 맞춰서 정제를 해야 네.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정제 과정에서 또 일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라듐 같은 방사능 물질이 또 나오기도 해요. 상당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서 정제가 필요한 그렇죠. 작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게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첫 번째 환경을 무시한다. 네네. 두 번째 인건비가 무지하게 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금속의 생산국이 되는 네. 이제 비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히토류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깨끗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환경오염 플러스 이제 이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1700년대에 이미 히토류가 뭐 알려졌고 이걸 정말로 이게 화끈하게 쓰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자산업을 이제 80년대 최전성기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그 히토류 종류 하나는 네오디움을 이용해서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이 영구자석이 이제 보통의 철자석에 비해서 2배 이상 자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세게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히토류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소재로 등장하게 됐고 일본이 이 히토류를 굉장히 잘 다루는 국가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서 히토류를 가져와 가지고 네. 그걸 가공을 해서 영구자석 만들고 이것을 이제 전자제품에 집어넣는 거. 신소재도 개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주는 중국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다 먹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그 우리 LCD 같은 경우도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뭐든지 다가 이제 오래 쓰면은 색깔이 바래고 이제 약해지는데 네. 이제 히토류 금속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 색깔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CD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제 이 스펙트럼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히토류 금속 채굴하는 그 광산인데요. 네. 보면 뭐 완전 황무지처럼 다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 미국도 이걸 하다가 환경 오염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이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산업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성이 중국은 뭐 인건비가 워낙 쌌으니까 네.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봐도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을 스톱을 시켰고 우리나라도 히토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이제 그런 히토류를 생산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히토류 자체가 이게 이 대량의 암석 같은 것들을 갖고 가공을 해야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게 있고, 또 추출을 안 나오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거기에 강한 약품을 써야 되는 거죠. 독한 약품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녹이고 얘만 살릴 수 있는 정말 광물을 녹여버릴 정도의 독한 약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추출 과정에서 대량의 이제 독성의 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그림은 잠깐 보셨지만 그 산을 다 깎아낸 밑에 보면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 호수가 바로 이 광물질을 추출하는데 쓴 폐수죠. 근데 이것이 다 이제 독성이 아주 강한 그 약품들로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원소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원자폭탄에 노출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거기에도 이제 방사능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물이 방사능이 섞여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폐수에 방사능 물질도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환경 오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반대로는 뭐 이것을 그럼 정제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그 물을 정화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히토류 전체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환경 파괴를 대가로 해서 이게, 그럼 아까도 보셨지만 그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된다고요. 다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광산이나 금광은 들어간 입구만 구멍을 뚫고서 안에 들어가서 이걸 채굴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산 전체를 다 이제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게 파괴가 되면 그 주위에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 물이 지하수로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에서 물은 흘러다니니까 이게 식수원을 오염시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같이 걸리고. 일단 생산비용도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히토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게 환경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네가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이제 정년을 하거나 재래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생기니까 말레이시아에다 공장을 짓고, 호주에서 그 먼 거리에 이제 이 광석을 싣고 와서 말레이시아로 오염시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이 이제 깨끗한 그 정제된 히토류인데, 오른쪽이 바로 이제 중국 최대의 그 바오토우라고 하는, 자, 나중에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은 내몽고 쪽에 있는 광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걸 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깎아 치운 거죠. 여기 뭐 리튬도 많이 나오잖아요. 북방이토 갖고 있는 산이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상 지금 시퍼렇게 오염된 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하수로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저기 오염돼서 파란색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금속 광산들이 이 남쪽에 많아요. 그 장시성이라고 하는 물강자에다 서쪽 서자는 장시성에 이 히토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남쪽 지방을 시찰할 때 이제 그쪽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그 경제적으로 낙후가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산업의 비타민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잘 몰랐던 거죠. 즉 그만큼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미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내몽고 지역, 여기에 이제 바오토우에 이 엄청나게 큰 광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난성, 여기에 이제 히토류가 많아요. 그다음에 광시라든지 이제 남쪽 지역에 주로 이제 많이 분포를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전쟁을 과연 미국하고 벌일 거냐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 지금 그림에 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히토류를 중국 걸 쓰다가 이제 이게 포크레인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미중의 관계를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자기네 히토류 생산을 한 26% 금년도에 늘리겠다. 그래서 아마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동맹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화해 제스처로 우리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엉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럼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중국이에요. 그것도 44%. 중국. 예. 그리고 일본이 27%. 그리고 미국은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많이 쓸까요? 그만큼 많이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히토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레늄, 안티늄, 마그네슘, 탱스텐, 인디움, 규소, 발륨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작게는 56%, 많게는 97%를 생산하는데, 뭐 베릴륨이나 니오뷴 같은 거는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이 또 80%, 95% 정도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이게 17개 중에서 모든 걸 다 중국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이 40% 가까이를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또 노트북, 핸드폰, TV 이거 최대 생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요가 캡티브 마켓 수요가 이미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존량은 뭐 당연히 지금 중국이 37% 정도로 제일 높고 생산량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70% 정도 최대 부존량, 최대 이제 생산량이지만 실제로는 그 생산한 것의 한 절반 이상을 자기가 다 쓴다. 일단 자국 산업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나머지를 수출하는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용도별로 놓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촉매제 같은 경우도 29,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이 거기서 15,000톤 가까이 쓰고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00톤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그 히토리 금속 같은 경우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 8번째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LCD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자, 이런 중국이 이제 히토리 금속을 카드로 썼을 때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갖고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카드로 쓸 수 있겠냐는 것이 가능성은 있지만 데이터를 쭉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리어스한 충격은 주기 어렵다. 일시적인 단기적인 충격은 주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중국에 히토리 금속 수출한 걸로 보면 전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전체 비중이 한 3%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일본으로 한 80%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비중 중에 미국 비중은 3%요? 그렇죠. 토탈 수출 중에서. 일본이 80%고. 그렇죠. 오히려 일본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렇죠. 부분이네요. 일본은 아주 치명적이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고 열도 터졌을 때 네. 이걸 이제 썼으니까 일본이 바로 항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소재 강국이니까 그런 그렇죠. 히토를 많이 수입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또 파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또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 그렇죠. 구조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히토류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조금 많이 사가요. 한 25% 정도 중국이 수출하는 비중이.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히토류 분포로 보면 이 내몽고 초원에 네. 이게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83%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둥성. 우리 바로 건너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산둥성을 우리 김치나 뭐 이제 배추, 마늘, 고추 같은 거를 수입해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국의 산둥성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이 있어요. 산둥성에서 석유가 납니다. 네. 승리 유전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유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히토류 금속도 난다는 거죠. 되게 자원이 많은 성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장시, 복건, 광둥 이쪽이 한 3%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내몽고 북쪽 지역이고 네. 이 남쪽 조금 이제 산악 지방에 이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렇게 많으면 몽고 지역에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네. 그 고대 시대 지구가 어떻게 보면 형성되는 그 시절에 보면 네. 그 내몽고 지역이 바다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금, 네. 이 소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소금이 대부분 다 바닷가에서 서해바다에서 염전에서 온 천일염 예. 그건 우리 예, 주로 그쵸. 먹잖아요. 예. 근데 중국 여행 가보시고 출장 가보시고 알지만 중국은 바닷가에 염전이 없죠. 네. 상해 앞바다 거기 염전이 없잖아요. 네,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14억이 소금을 먹어요. 네. 근데 그 소금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바로 내몽고 지역 같은 이제 거기서 소금 광산이죠. 아. 돌소금이에요. 그걸 정제해서 이제 먹거나 또는 이제 그 산시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금. 네. 이제 그 소금이에요. 그 돌소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로만 듣던 소금 강산이 거기서 나왔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1등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 산업을 개발을 했고 수출을 했지만 이게 첨단 산업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이전은 완전히 그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키를 잡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인당 소득이 $10,000가 넘어가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히토류 생산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끔 그 많이 생산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오염, 환경 파괴가 심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한 10만 톤에서부터 한 12만 톤 정도 요 정도로 제한을 계속 해왔어요. 생산량 통제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진짜 유전 관리하듯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간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걸 놓고 보면 이제 OEM 하는 것까지 다 중국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까지 합치면 히토류 금속의 70% 가까이를 중국이 자체가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는 이 히토류 금속 자체를 전략 무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가 4개 부서가 그 국가발기업이라는 우리 같은 기획원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국토자원부, 그 다음에 공업화 정보부,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데 과기부 이런 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무부. 이 4개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게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출할 때 반드시 쿼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쿼터 안에서만 이제 하게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히토류 금속 가격이 폭등했을 때 수많은 브로커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소위 말해서 사기꾼들이죠. 내가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금속 1톤, 10톤을 네. 내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네. 오다를 오파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권한이 있다. 그렇죠. 네. 이걸 싸게 줄게. 네. 이런 식의 사기꾼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 전부 이제 그 사기라는 거죠. 정부가 줄 수 있는 것도 이미 정해져 그걸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 수출하는 이제 회사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002년부터는 그 외국 기업들이 히토류 금속을 채굴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국가적인 보호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처럼 굉장히 위험을 느끼죠. 불안하죠. 그래서 네. 이제 수출 쿼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WTO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하긴 했는데, 그건 겉으로만 이제 폐지를 한 거고,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생산 할당제, 그 히토를 그 채굴하는 6개 회사한테 그 양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퍼센티지를 제한하고,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제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의 철저한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수출을 제한하진 않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한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노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WTO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원소 주기율표대로 이 리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이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제 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그럼 히토류를 생산하는 회사는 누구냐? 네. 그걸 놓고 보면 요 6개 회사, 중국 알루미늄, 중국 리에라고 하는 중국 알루미늄, 그 다음에 북방 히토, 네. 그
그다음에 샤먼 탱스턴, 음. 그리고 중국 오광그룹, 네. 그리고 남방 히토, 이제 광동 히토, 뭐 이런 다 히토라는 이름이 붙어요. 6개 회사가 이제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가 이 6개 회사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회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2월 19일 날 이제 국토자원부가 금년도에는 이 히토류 생산량을 이제 27% 정도 더 늘리겠다. 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통제해서 생산량을 전혀 안 늘리다가 이번에 늘린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한국 언론에 이런 데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히토류 전쟁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썼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중국이 금년도에 예를 들면 전기차만 해도 네. 작년에 뭐 130만 대 정도인데 지금 예상은 전기차만 해도 200만 대 이상 팔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만 해도 이것이 60-70%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요가 이미 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늘려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화해 제스처라기보다는 일단 자국 생산의 차질을 안 일으키기 위한 생산량 증가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히토류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차부터 이게 자동차부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확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보면 히토류 금속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수요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간 것도 있고 또 그 수요가 확 늘어서 간 것도 있고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중국의 첨단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같은 이유 때문에 생산 캐파를 이번에 늘려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2017년부터 매년 중국은 이 생산 캐파를 5만 톤, 7만 톤, 5만 7,500톤, 6만 3,500톤, 8만 1,000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쥐고 있고 그래서 히토류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를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을 못 따라가다가 작년 3, 4분기, 4, 4분기 들어서 가지고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쟁 상태로 가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이게 가격을 놓고 보면 10월 달부터 그 히토류 가격들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이제 갱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히토류 가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올라가고 있었고 그거를 생산하는 최대 기업인 북방히토의 주가도 어쨌든 쿼터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생산하고 싶어도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것을 한 30% 늘려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최대 기업인 북방히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출액이 그대로 늘어나는 늘고 거예요. 거기다 네. 단가 상승까지 네. P 곱하기 Q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장회사 중에서는 보면 북방히토, 그 샤먼 그 위에 오광히토, 광성 그 비철금속, 성화자원 같은 요런 한 5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 회사는 바로 북방히토입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히토류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를 여기서 종목을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추천하는 종목이나 바이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채널은 추천 종목을 내거나 이러는 채널은 아니고요. 그 정보를 이제 들여서 이해를 하는 쪽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를 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 이 채널이 우리 CEC 채널이 이게 종목의 주식 투자에 포커싱하는 채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언급하는 것이 그 추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광산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이제 석유 쪽으로 가서 붙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커머디티 상품 가격으로 지금 이제 가서 붙고 드디어 이제 이 금속으로
이제 가서 붙는데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그 중국의 아마 광단가 어디서 만든 자료인데 비철금속 관련되는 회사들의 이제 투자 의견하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재미난 것은 지금 이 비철금속 관련되는 코발트라든지 뭐 황금이라든지 또 리튬이라든지 뭐 몰리브덴 이런 회사들의 투자 의견이 다 여기다 편급이라고 써놓은 것이 이게 이제 네. 의견인데요. 네. 그 매입, 마이루라고 써놓은 것이 다 바이 의견입니다. 아, 매입. 네. 그래서 이게 한 종목도 이 셀이 없어요. 다 바입니다. 예. 좋은 의견을. 그래서 뭐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갔냐는 것은 별개 문제고 지금 중국의 이 비철금속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뷰는 바로 요렇다. 네. 그리고 뭐 회사 코드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한글로 써가지고 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 코드를 보시고 치시면 아마 또 거래하시는 그 증권사나 또 HTS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네, 이 상품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품 코드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뭐 HTS에 있는 뭐 그 기업 정보 관련 통해서 간략한 한글로 번역된 이제 기업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뭔 영상이죠? 뒤에 있는 건? 아, 예, 이제 첨단 산업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갖다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히토리 금속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도 이 히토리 금속은 첨단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그 전기차가 더 발전할수록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되면 히토리 산업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는 갖고요. 네. 이제 오늘은 뭐 히토리 산업에 대한 오버뷰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세졌는지 그 뒷면에 있는 그 아픈 역사를 네. 한번 짚어보고 이제 어떤 회사들이 거기에 종사되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네, 그 히토류 관련해서는 정말 점점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챙겨드렸고요. 관련돼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또 언급해드리고 분석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